자, 이제 책을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175페이지입니다. 내면의 독백이 멎을 때 마음은 직관적 정보를 접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완전히 침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네,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생각을 사용하지 않고 공의 상태, 제로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이것을 유지하기란 쉬운 게 아니죠. 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뭔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 생각을 안 하려는 생각을 해요. 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생각에 쉽게 잡힌다 이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깨어있기란 어렵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뇌파를 조종을 하고, 그래서 특정한 예를 들면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숨, 들숨 날숨에 집중을 하죠. 예,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명상의 방법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한 곳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일으켜지는 생각을 벗어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을지언정 수시로 일으키는 이 생각을 통제하기는 어렵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집 바깥에 나갔는데 바람을 맞지 않고 길을 걷을 수는 없는 것과도 같아요. 수시로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아요. 마음이 통제력을 꺼버리면 당신의 인식은 가능태 공간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예, 마음, 머리, 생각, 이것이 잠긴다면 가능태 공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은 가능태 공간을 여행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꿈을 꿀 때는 이 마음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가능태 공간을 여행하는 것이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는 가능태 공간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이유가 마음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이 잠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과 함께 가능태 공간을 잠자는 동안에 마음껏 여행한다? 이것이 바로 유체이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체이탈은 특별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것을 목표로 연습을 해서 유체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목표로 연습을 할 가치는 없습니다. 이것은. 네, 위험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유체이탈을 하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분은 타고난 유체이탈자입니다. 175페이지. 마음의 통제력이 느슨해지면 작은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곳을 통해 영혼의 직관적 느낌이 당신의 의식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네, 이것과 관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느슨해지면 직감이 올라오고, 마음이 느슨해지면 창문, 가능태 공간을 향한 창문이 열리고, 예,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방식으로 상상을 해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집에 창문이 있으면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이 창밖의 세상을 가능태 공간이라고 상정을 하면 이 가능태 공간은 무한한 장면들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럼 창 너머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상상을 해보는 것, 이 방식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이 나지 않은 벽. 그럼 나중에는 이제 창이 나지 않은 벽을 보면서 창이 이렇게 설정되는 상상을 해보세요. 연상을. 그리고 그 창 너머로 내 가능태 공간에 무수한 가능성의 공간이 나타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슬라이드를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멍 때리는 기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으로 멍 때린다 이러죠. 멍 때린다. 이 돈 내고 멍 때리러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도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 주고 멍 때리러 가더라고요. 멍 때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종을 딱 치면은 가다가 멈춰서 멍 때리고, 사람들 같이 입소했는데 아무도 말 걸지 않고 혼자서 멍하니, 마음대로 멍하니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멍 때리는 것이 왜 필요하냐? 현대인들은요, 특히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요즘에 우리들은 우리 눈이, 귀가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보의 홍수에 노출이 되는 수위가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광고를 듣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접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가는 분들, 외출하는 분들은 광고에 노출되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광고 안 봤는데요? 네, 안 봤죠. 하지만 노출이 됐다니까요. 내가 의식하고 듣지 않았어도 광고는 귀가 열려 있으면 노출이 되면요,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광고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갖 정보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온갖 정보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뇌는 그 무수한 정보를 끊임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는 엄청나게 우리를 스트레스를 줄 만한 자극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뇌가 끊임없이 작동을 하면 과부하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점점 깨어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혼이 깨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현대 도시인들이. 그 이유가 이 머리가 혹사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가능태 공간으로 열린 창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역경에 휘둘려서 지쳐서 주저앉을 때 가능태 공간에 열린 창을 바라보는 경우 외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의도적으로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멍 때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혹사당한 뇌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극을 끊어야 돼요. 자극을 끊어야 돼요. 명상하실 때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명상하지 마세요. 네, 영상이 중간에 좀 끊겼습니다. 제가 어디 다녀올 일이 있어서 영상을 중간에 급히 끊고 다시 이어서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멍 때리는 얘기를 아마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멍 때린다는 게,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건강하게 멍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멍 때리라는 얘기는 건강하지 않은 멍 때리는 거는 내 생각을 넋을 놓고 펜듈럼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백일몽이라고 우리가 눈뜬 채로 꿈을 꾸는, 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신줄 놓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다운시키고 복잡한 여러 가지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나를 교란시키는 많은 주파수를 걷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의 중심을 이 뇌에서 우리 마음으로, 네, 이동시키라는 거죠. 가슴으로. 그래서 느끼는 거죠. 네, 내 자신을 느껴보는 거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네, 이러한 감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 때리는 것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책을 읽어볼까요? 마음이 통제력을 꺼버리면 당신의 인식은 가능태 공간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네, 계속 읽을게요. 마음의 통제력이 느슨해지면 작은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곳을 통해 영혼의 직관적 느낌이 당신의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네,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예요. 직관은 내면의 목소리라고도 불리는 희미한 예감으로서 나타난다. 직관 또는 직감, 네, 이것은 내면의 목소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희미한 예감으로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주로 사용하고 살기 때문에 이 직감을 느끼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는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직감이라는 것은 희미하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일관되고 묵직하고 깊이 있고 또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굉장히 명료한 느낌입니다.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직감인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런데 왠지 그곳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이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여기서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영혼의 소리, 직감이라고 할 때 영혼의 소리에 해당하는 것은요, 우리 내부에 작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직감, 우리의 생존 본능 같은 거, 그것은 우리 몸에 내장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내장된 하드웨어냐 아니면
외부로부터 수신을 받는 와이파이를 설치한 것이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소리는 단지 생존 본능 같은 개념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마음이 힘을 잃으면 그 순간에는 영혼이 느끼고 아는 그것을 감지하기가 쉬워진다. 당신은 새벽별의 속삭임, 말 없는 목소리, 생각 없는 명상,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군가 집으로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끼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무의식적인 충동을 느끼고 무언가를 그냥 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냥 안다죠. 그냥. 영혼의 소리 직감의 특징은 그냥 아는 거예요. 네, 뭔가를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직감은 그런데 현실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검증이 되지 않고 혼자 직감을 느끼고 확신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요, 직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 검증이 돼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직감을 좀 잘 느끼는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전화가 오기 전에 전화 온다는 느낌이 먼저 들면 전화가 오는 그런 예민함도 있었는데요. 요즘에 뭐 전화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감각은 사용할 일이 없죠. 다만 어딘가의 소식, 누군가로부터의 소식, 그럴 때 유난히 또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확인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거의 맞죠. 이런 경우가 이제 직감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장 안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있고 감각이 살아있으면 이러한 모든 환경의 변화를 마치 일기의 변화, 기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듯이 이러한 에너지장의 변화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초능력이 아니에요. 177페이지입니다. 마음은 논리적 사고로서 결론을 찾아낸다. 하지만 현재의 논리적 정보의 사슬로부터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행방불명의 연결고리인 깨달음은 영혼을 통해 가능태 공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깨달음. 네, 소위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가능태 공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소위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외부 의도를 알아차리고 가능태 공간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열려진 창을 놓고 내 직감이 살아나고 그것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이게 깨달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서핑 차원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행을 또는 금욕을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읽을게요.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이 같은 에너지 매개 변수를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최악의 인생 트랙으로 끌려간다. 때로는 유도전이가 우리를 인생의 암흑기로 몰고 간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기가 죽어 있을 때는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즉석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당신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의도가 상황이 거의 눈앞에서 악화되는 그런 인생 트랙으로 당신을 데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겁내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영혼과 마음의 만장일치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즉각 반영이 돼서 펼쳐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멈추는 방법은 뭘까요? 그 두려움에서 나오셔야 되죠.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일치를 느꼈다면 이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나의 의도를 사용해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소극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다니까요. 왜 불길한 예감은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트랜스서핑은 당신에게 중요성과 부정적 태도를 거부하고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사념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돌리도록 권하는 것이다. 예,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죠? 중요성을 낮추고 부정적 태도를 거부하고 목표를 이루는 적극적인 쪽으로 사념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돌리라.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해줘야 돼요. 이것을 전환시키는 의지력은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을 전환시키는 내부 의도는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사 그냥 자연적으로 뭐가 되겠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컬레이터를 타더라도 내가 발을 디뎌야 그것을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려면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타면 그때는 그것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동, 수동, 수동, 능동의 관계라고 했죠. 직관적 지식과 예감은 저절로 떠오른다. 이때 마음은 소극적으로 영혼의 능력을 이용한다. 마음은 그저 그 순간 영혼이 가 있는 섹터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의도적으로 직관적 예감을 불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그렇죠? 영혼의 그 창을 의도적으로, 이 창을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얘기예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힘을 잃는 순간을 포착해야 된다. 이때만은 영혼의 기분을 감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대신 그 기분을 일부러 유도해내야 된다. 즉, 열린 창문에다 순간적으로 슬라이드를 끼워야 하는 것이다. 네, 의도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네. 다만 이러한 마음의 소리를 최대한 잠재우고 영혼의 기분을 감지하려고 애를 써봐라. 그리고 이 창문이 열리는 순간 슬라이드를 적용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집에 창문이 다 있죠. 그러니까 창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시면서 이 창문 너머의 세상이 가능태 공간의 세상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 머리의 기능, 이것은 대부분 좌뇌를 활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는 우뇌를 많이 써주면 좋죠. 우뇌는 이미지 그리고 상상이잖아요. 그 창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십시오. 상상의 나래를 펴십시오. 이 창밖을 우주공간으로 보셔도 되고 아주 낯선 세계로 보셔도 되고 여기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스스로 시나리오를 써봐도 되고 무한한 가능태 공간의 나의 모습을 창문 너머 어렴풋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좌뇌를 풀어주는 거죠. 좌뇌를 잠깐 멈추게 하는 방법은 발산적 사고라고 그럽니다. 분석적 사고가 아니라요. 그래서 일종의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뇌를 작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제한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자유연상, 자유상상 이것을 창문 너머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의 상황을 가능태 공간으로 상정을 하고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다가 낯설음이 옵니다. 낯설음. 낯설게 하게 아시죠? 뭔가 매일 다니던 길이 처음 오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좋은 말로는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내 평상시에 사용하는 슬라이드, 목표 슬라이드를 거기에 끼워 넣어라. 그건 뭐예요? 이 창밖에 그것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상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입력을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것은 부록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것을 의미 깊게 중요하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부록입니다.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고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키고 직감을 깨어나게 만드는, 느끼게 만드는 상태, 그것을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해보셔도 상관없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안 되는 걸 또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트랜서핑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은 펜듈럼 찾기, 중요성 찾아서 중요성 낮추기, 이거 매우 중요하죠. 거울의 법칙 지키기, 이것도 중요하죠. 그게 뿌리와 같은 거고요. 이것은 부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가능태 공간으로 난 창, 직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한국이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태풍도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트랜서퍼는 무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초월 의식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모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월 의식을 가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초월하지 않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초월한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한받으면서 걸려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한을 받으면서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제한받는 것 같은데 걸려들지 않아요. 영화 안에 있는데 배역으로
영화 배역을 맡아서 영화 안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깨어 있어요. 이게 트랜서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시국에서 여러분들이 무모해지지 마시고, 그렇다고 지나친 두려움에 휩싸이지도 마시고, 제안을 받으시면서 그 안에서 걸려들지 않고 여러분들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을 키우는 것이 트랜서핑을 하는 것이고 트랜서퍼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트랜서핑의 비밀 노란 책 단행본은 강독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통과하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라고, 의식이 잠들지 않길 바라고,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말들이 무수히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돈이나 부의 미끼를 사용해서 달려듭니다. 성공의 미끼를 사용해서 달려듭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조장해서 달려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낚여서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트랜서핑이 잘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